오래전 금산의 작은 마을에는 신령한 소나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신의 은총을 받아 자라났다고 믿었다. 나무는 하늘 높이 우뚝 솟아 그 잎은 푸르른 빛을 띠고 있었고 언제나 사방팔방으로 운무가 감돌았다. 어느 날 금산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밭의 작물들은 점점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때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분이 말했다. 신령한 소나무에게 기도를 드리자. 그는 우리에게 해답을 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령한 소나무 앞으로 모여 기도를 드렸다. 위대한 소나무여,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우리 마을이 목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대지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희의 찬 얼굴로 서로를 끼워내며 축제를 벌였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령한 소나무를 찾았다. 소나무는 마을의 수호자처럼 자리 잡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또 청년들은 소나무 주변을 정성껏 돌보았다. 때로는 깨끗한 물로 나무를 씻고 지저분한 가지를 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에는 한 외지인이 찾아왔다. 그는 금산에 내려오는 전설을 듣고 신령한 소나무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신령함을 믿지 않아서인지 마을 사람들이 금기로 여기는 행동을 했다. 바로 소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꺾어버렸던 것이다. 며칠 후 그 외지인은 길을 잃고 산에서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의 분노가 그를 벌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 사건 이후로 금산 마을에서는 소나무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웃들에게 소나무의 수호와 사랑을 강조하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소나무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줬다. 소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크고 울창하게 자랐고 금산 마을의 전통과 신앙 위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금산의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나 결정을 앞두고는 조용히 소나무 앞에 서서 마음을 비우고 소나무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신령한 소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거제에는 용왕이 내려준 축복이 깃들어 있었다. 거제 사람들은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이 용왕에게 제를 올리고 그의 은혜를 기리며 살았다. 섬의 중심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바람 할머니라는 무속인이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이 울부짖음과 바다의 표정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 할머니는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어느 날 바람 할머니는 꾸며내지 않은 음산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바다의 색이 변하고 파도가 이상하게 울부짖고 있다고 느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들은 겁에 질렸다. 바람 할머니는 마을의 어른들을 데리고 이틀 후에 있을 해신제 준비를 더 정성스럽게 하자고 권유했다. 그들은 용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 해신제 날 하늘은 어두컴컴하고 폭풍우가 몰려올 것만 같았다. 바람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제단에 해산물과 쌀, 과일을 가득 올리고 용왕이 은혜를 기리며 축원을 올렸다. 마침내 바람 할머니는 눈을 감고 용왕과 대화를 나누려 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고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바람 할머니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용왕의 메시지를 들었다. 용왕은 그들에게 조언을 내리셨다. 너희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바다와 소통해야 한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들으라. 제사가 끝난 후 폭풍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바다는 고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점점 더 바다와 가까워졌다. 그들은 바람 할머니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았고 바람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바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었다. 거제는 여전히 많은 신화와 전설이 깃든 곳이지만 이 용왕의 이야기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다에 의존하고 그것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웠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해마다 바람 할머니가 남긴 대신제를 이어가며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제는 언제나 바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특별한 섬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울산 지역인 장생포에는 아름답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고깃대와 아름다운 산호가 가득하여 어부들은 매일 넘치는 수확을 자랑했습니다. 이 바다는 어부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고 마을 주민들의 하루하루를 배불려주는 고마운 존재였죠. 사람들은 이 포구에 전설 속의 용이 산다 하여 용신 바다로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독특한 찬란함과 신비로운 오로라가 물결치던 밤 마을의 최고령인 어르신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동시에 빛나는 무언가에 감명받은 듯했죠.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고 그가 꺼낼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수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 우리 마을의 수호신 용왕님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전해 내려온다오. 그런데 오늘 밤 나는 꿈에서 그 용왕님을 보았소.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바다를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오. 이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거대한 고깃대에 어휘와 바다가 제공하던 풍요로움이 더는 지속될 수 없는 때가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다를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포획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용왕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며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자연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내에 서슬퍼런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고 그때는 모두가 뭉쳐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도 하셨죠. 어르신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이전보다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깃배들은 바다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바닷속 생물들에게까지 존중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언대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여 위험 속에서도 무사히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매년 한 번씩 바다 의용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푸른 장생포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울산 장생포의 용신 전설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면서 모두에게 장생포 바다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용담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경주의 북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신령한 존재가 거주한다고 믿었습니다. 용담은 그 이름처럼 물이 맑고 깊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머무는 장소 같았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았는데 이는 연못에 관해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들 때문이었습니다. 쓰러진 나무의 그늘 아래 선앙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작은 제단에 사람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용담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마을에 가뭄이 찾아오면서 용담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숲속에 사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곳 용담을 지키고 있었어.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다툼이 계속되면서 용은 슬퍼하고 있소이다. 용의 마음을 돌리려면 정성을 다해 용담의 진실한 마음에 제물을 바쳐야 할 것이오. 장로들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생각하며 진정한 속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아 용담으로 향했습니다. 조그마한 피리부터 귀중한 갑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까지 다양한 제물들이 용담 앞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뇌성병력이 치며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음 날 용담은 새로 태어난 듯 맑고 빛나는 물로 가득 찼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풍요와 평화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후로도 용담을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주 용담의 전설은 수없이 많은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용담은 단순한 연못이 아닌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에는 한 인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왕의 딸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해랑이었습니다. 해랑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용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은빛 비늘로 덮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바다보다 더 파랗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랑은 언제나 호기심이 많아 바다 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용왕에게 부탁하여 인간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용왕은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으나 해랑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단 인어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말고 특별한 방울을 사용해 인간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랑은 특별한 방울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해변 마을의 젊은 어부 이산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해랑은 언제까지나 인간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다시 인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로 인해 매일 밤을 숨겼습니다. 이사는 해랑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녀의 정체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를 질투하던 마을의 한 사람이 해랑의 정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어에 대해 겁에 질렸고 결국 해변으로 몰려가 해랑에게 바다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랑은 슬픈 마음으로 인간 친구들과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왕은 딸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두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받은 해랑은 이산과 함께 바다의 평화와 함께 살며 마을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천의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선물과 그것을 돌려주는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바다를 지키며 해랑과 이산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와 바다의 신비로움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